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 사이트는 국어 내신 대비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금성 교과서의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이번 지문에 사용된 것들을 보면서 귀납과 연역, 이 논증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일단은 이 귀납이 무엇이고 논증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정리를 좀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귀납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이미 이해마당에서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 사례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도 예를 들었었지만 이를테면 이순신은 죽었다, 세종대왕도 죽었다, 뭐 누구도 죽었다 이렇게 하는 개별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 보편적인 원리를 이끌어내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귀납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연역은 무엇이냐? 연역은 일반적 원리나 법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논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귀납과는 오히려 좀 반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원리를 이제 내세우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소전제를 내세운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결론,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 개별적인 사실을 이제 논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바로 연역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역 논증은 대전제의 소전제를 바탕으로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 자, 동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는이라고 하면서 이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친숙한 동화의 내용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친숙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겠죠. 자,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오즈의 마법사 주인공인 도로시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마법사를 찾아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로 만난 것이 허수아비다. 자, 이 허수아비를 가지고서 이 똑똑하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허수아비는 마법사가 자신에게 뇌를 만들어주면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자, 허수아비는 자신에게 뇌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똑똑해지기를 원하는 것은 허수아비뿐만이 아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좀 더 똑똑해지거나 현명해지기를 원한다.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허수아비와 사람들의 그 유사성을 통해서 글의 화제를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허수아비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다 똑똑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도 하고 교육에도 공을 들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면 똑똑하다거나 어리석다는 것을 판별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일까? 자, 지금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렇게 독자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가 직접 이것에 대한 답을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자가 똑똑하다는 것을 판별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자, 일반적으로는 지능이 높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데 머물러 있다. 지능이라는 것은 통찰이나 이해, 사고 등의 여러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능이 높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너는 부모님을 닮아서 똑똑한 거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또다시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렇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지능이 유전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전에 의해 타고난 지능을 선천적 지능이라 한다. 반면 태어난 후에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 얻어지게 되는 것을 후천적 지능이라 한다 하면서 지능을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 두 가지로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가 선천적인 거고 어디가 후천적인 거지를 구분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다시 오즈의 마법사로 돌아오는데요. 오즈의 나라에서 허수아비는 말을 할 줄 안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허수아비 뇌에서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말은 입으로 하지만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연역법이 쓰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역은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바탕으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실을 논증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서 나타난 그런 그 보편적인 원리, 일반적인 원리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대전제라고 하죠. 이 대전제가 무엇이냐?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뇌의 언어 중추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바로 이것이 대전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 일반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전제로는 그래서 허수아비는 말을 할 줄 안다. 자, 그렇다는 건 결론이 무엇이냐? 허수아비의 뇌의 언어 중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결론을 바탕으로 허수아비 뇌의 언어 중추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각각의 문장이 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역 논증의 과정,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막대에서 내려온 허수아비는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등 여러 가지 실수를 하게 된다. 도로시는 넘어지지 않는데 허수아비만 넘어지는 것은 허수아비의 평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평형 감각은 귀 속의 전정기관에서 담당하는데 이 부분은 위치 감각과 회전 감각을 함께 느끼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올바른 자세를 잡을 수 없다. 자, 여러분 이 부분 역시 연역이 쓰인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3단 문법으로 그 구조를 이루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도 좀 구분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 대전제는 이제 일반적인 원리예요.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입니다. 여기서의 대전제는 무엇이냐? 평형 감각은 귀 속의 전정기관이 담당한다. 요것이 대전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소전제는 무엇이냐?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 자, 그럼 결론은 뭐죠? 네, 허수아비는 전정기관에 문제가 있어 평형 감각이 발달하지 않았다. 요것이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대전제, 소전제 결론이 이루어져 있는지 각각의 문장을 보고서 무엇이 대전제고 무엇이 소전제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대전제, 소전제 결론의 순서대로 적혀 있지가 않잖아요, 문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구분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밑을 계속 볼게요. 한편 허수아비가 자주 실수하는 이유가 허수아비의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는요 대전제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소전제가 무엇이냐면요, 허수아비는 걷다가 넘어지는 실수를 한다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허수아비는 신경작용이 원활하지 않다. 요것이 지금 결론으로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략된 대전제는 무엇이냐? 신경작용이 원활하면 귀를 확인하면서 다리를 적당히 내밀어 걷는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전제로 원래는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생략된 대전제를 우리가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전제와 결론만으로도 우리가 어떤 대전제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허수아비가 경험을 통해 똑똑해지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허수아비에게 마법사는 허수아비는 이미 똑똑하다라고 하면서 경험이 허수아비의 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경험을 쌓아서 똑똑해졌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네요. 인간 역시 경험을 통해 학습할 수 있고 이 학습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허수아비의 이야기를 길게 한 이유가 바로 이 말을 주장하고 싶어서예요. 자, 재밌는 것은 인간의 많은 경험과 지식을 얻을수록 더욱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지만 컴퓨터는 오히려 데이터 양이 많아질수록 해결 속도가 더 느려진다는 것이다. 지금 인간과 컴퓨터를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부분 나옵니다. 자,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달라지기도 한다.
똑똑하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이게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 좀 똑똑해질 수 있다는 글쓴이의 주장을 좀 강조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 안에 사용된 논증 방법 좀 정확하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15번 여러분 15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 잠시 일시정지하고 문제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문제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 전체 일자임에서 사용된 논증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허수아비의 개별 사례를 통해서 사람이 후천적으로 똑똑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 논증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았고요. 이 외에도 더 많은 문제나 자세한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